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15번째 시간이고요. 2023학년도 정시 결과 분석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위시경 거래동어 한번 볼까요? 일단 이제 가중평균부터 보면은 이게 대학을 상징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이제 가치 중립적으로 어느 대학 편도 들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대학이랑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중앙대는 이제 자연이 91.4, 인문이 89.98, 한 1 이상 차이 나죠. 그 다음 이화여대는 이제 유일하게 제가 총 14개 대학 보는데 유일하게 인문이 높습니다. 90.02, 자연이 89.88. 근데 솔직히 얼마 차이도 안 나요. 0.14 차이 나니까 이제 비슷비슷하다. 근데 이것도 대단한 거죠. 다른 데는 다 자연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립대는 자연이 90.2, 인문이 89.39. 그래서 중앙대랑 이화여대를 놓고 보면은 이제 인문은 중앙대, 이화여대 비슷하고 시립이 약간 낮고요.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는 중앙대가 많이 높고, 그 다음에 시립이랑 이화여대랑 큰 차이 안 나고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는 자연이 89.11, 인문이 87.84. 그 다음에 건국대는 자연이 89.01, 인문이 86.54. 인문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그죠? 1.3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경희대랑 건국대 봤을 때. 근데 자연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역시 이것도 위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과가 전부 다 이제 다 서울에 있잖아요. 충주 캠퍼스는 아예 여기서 다루질 않으니까.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그 자연과학대학은 이제 서울에 있는데 이제 공과대학은 수원에 있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같은 말씀드리지만 경희대 인문 컷을 결정하는 거는 이과학생들입니다. 이과학생들. 근데 이제 경희대를 인문으로 들어와서 자연을 예를 들어서 이제 복수 전공하고 싶다. 이게 이제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자연만 놓고 봐도 서울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경희대 공대를 갈 거냐, 건국대 공대를 갈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경희대 공대는 서울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문 차이는 많이 나는데 반해 경희대랑 건국대랑 이제 자연은 차이가 이 정도면 거의 안 나는 거잖아요. 요런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대는 그 서울 캠퍼스만 계산을 했고요. 이유는 이제 용인에 그 글로컬 캠퍼스가 있긴 한데 그걸 같이 계산을 해버리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외국어대에 대해서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폄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서울 캠퍼스랑 그 수원 국제 캠퍼스라고 하죠. 이제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대 같은 경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빼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건국대랑 그러니까 인문을 쭉 보면은 경희대가 제일 앞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대,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이렇게 되는데 자연은 외대는 자연이 아예 없으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이제 자연의 시대고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건국대 인문이랑 한국외국어대 인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인문의 관점에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통통이들의 관점이에요. 통통이들은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건국대 인문이 많이 올라왔다. 이제 외대 인문이 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국대 인문 컷을 만드는 애들은 통통이가 아니라니까. 이과 애들이라고. 근데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예요? 자, 어떤 이제 X라는 이과 학생이 있어요. X라는 이과 학생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한국 외국어대 공대를 가고 싶어. 근데 한국 외국어대 공대가 점수가 안 돼서 한국 외국어대
문과를 와서 공대로 복수 전공한다. 이런 애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 외대는 인문이랑 자연을 비교했을 때 인문이 더 높단 말이에요. 자연이 더 낮고. 그건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 이과 학생들이 외대 인문을 안 쓴다고. 이건 다 이해가 갈 거잖아요. 이것도 이해 안 가면 통통이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건국대 인문은 이과 학생들이 많이 쓴단 말이에요. 왜? 건국대 자연으로 복수 전공하려고, 아니면 전과를 하든지. 물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겠지. 근데 입학하기 전에는 모르잖아. 자기 마음대로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건국대 인문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대 인문이랑 별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통통이들이 건국대 인문을 많이 가서가 아니고 이과 학생들이 건국대 인문을 많이 가서 이렇게 된 거라고. 알겠어요? 우리 통통이들? 니네들끼리 싸워봐야 그거 다 삽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는 뭐 자연이 87.13, 인문이 85.36, 한 1.8 가까이 차이 나죠, 그죠? 그 다음 홍익대는 자연이 86.56, 인문이 84.57. 이건 뭐 한 1.56, 1.6, 뭐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제 보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중앙대와 이화여대, 뭐 시립대는 좀 이렇게 넓죠, 그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작전을 잘 짰어요. 당연히 입학처에서는 이런 걸 작전을 짭니다. 뭘 잘 짰느냐? 통합으로 뽑죠. 여기 보면은 통합 인문이 있고 통합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컷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도 저는 중앙대가 왜 바꿨는지 뭐 이제 내부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자, 이화여대처럼 이제 이화여대도 사범대는 따로 뽑습니다. 사범대는 이제 통합으로 뽑는 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로 뽑는 거고요. 근데 나머지 과들, 그러니까 뭐 되게 유명한 과들, 뭐 뇌인지, 인공지능, 뭐 데이터, 이제 요 세 개, 뭐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의대랑 약대는 다 제외했으니까 요 세 개는 뭐 따로 뽑았죠, 그죠? 근데 나머지 다 같이 뽑았잖아요. 이렇게 같이 뽑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죠? 컷 방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컷이 이렇게 쫙 퍼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따로 뽑으면 높은 과는 높은데 낮은 과는 낮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높은 과는 잘 안 보고 낮은 과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덩어리로 뽑았다니까요. 덩어리로. 근데 2023학년부터 따로 과로 뽑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높은 과는 높죠. 화신공 뭐 높잖아요, 그죠? 뭐 에너지 이렇게 소프트, 뭐 소프트웨어 뭐 옛날에 따로 뽑았으니까. 근데 낮은 과가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퍼집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이제 센터로 이렇게 모이죠.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대중은 어떤 대학을 평가할 때 제일 낮은 과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실제로 이제 윤즈 크라이어티어에 평균 낸 것도 이제 각 모집 단위별로 뭐 제일 낮은, 그러니까 성적이 제일 낮은 학생들을 추정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펑크가 안 났다는 전제에서 막 펑크 난 거면 좀 그거는 열애고. 펑크는 왜냐면 지속적인 게 아니라 올해 펑크 나고 내년에도 펑크 나고 내후년에도 펑크 나. 그건 펑크가 아닌 거잖아요. 펑크는 한 해만 좀 이게 컷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건 나 무시하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과를 평가할 때 그 과를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을 기준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 수석이 얼마나 잘 봤냐.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대학을 평가할 때도, 대학을 비교할 때도 제일 낮은 과가 어디냐를 본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따지면은 이제 뭐 우리 이대는 이번에 이제 초교가 좀 말도 안 되는 결과 나온 거 빼고는 과교인데 중앙대 제일 낮은 과보다 훨씬 더 위에 있잖아요. 뭐 실대는 뭐 비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뽑으면 이렇게 컷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 대신에 단점 뭐겠어요? 나중에 과 배정할 때 난리가 나는 거죠. 다들 자기가 원하는 과가 있잖아요. 원하는 과는 사람마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호학과가 있고 비선호학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 선호학과 몰리면 비서학과는 못 채우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 배정을 하잖아요. 강제 배정하면 또 뭐 자퇴하고 막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입학 후에 부작용은 단점이죠. 근데 아마도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까지는 덩어리를 뽑았어요. 물론 뭐 모든 과를 덩어리를 뽑은 건 아니지만, 근데 덩어리를 뽑았는데 2023학년도부터는 이렇게 나눠서 뽑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덩어리로 뽑았을 때 단점을 감당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화여대는 이제 덩어리로 뽑고, 그거는 성대도 마찬가지죠. 성대도 덩어리로 뽑잖아요. 성대도 과별로 뽑으면 뭐 이렇게 쫙 퍼질 겁니다. 뭐 성대 얘기는 뭐 지난주에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화여대는 이제 이 아랫단, 하단 방어는 뭐 나름 잘했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는 특징이 인문이 다 높다는 거죠. 이제 인문자연, 사실 뭐 이게 말이 좋아 인문자연이지 올이거든요, 올. 근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자연은 이과만 쓸 수 있고, 인문은 이제 문과이과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문은 사실은 올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냐 올이냐인데, 이화여대를 제외한 모든 다른 대학은 전부 다 자연이 조금 높고 올이 약간 낮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거의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진짜 한 칸 차이, 한 칸 차이. 그런데 이화여대만 인문이 높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딱 한 칸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 나왔어요. 근데 뇌인지 같은 경우는 인문은 저 꼭대기에 있고 자연은 밑에 있어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인공지능은 저 위에 있고 자연이 밑에 있고, 통합도 마찬가지야. 인문은 위에 있고 자연은 밑에 있어요. 이유가 뭐냐? 자연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자연이 높기 때문에 이화여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미적 기하에 과탐한 학생들이 인문과 자연 중에서 골라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자연이 높으니까 나는 안 되겠다 싶으면 인문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화여대 의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화여대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자연이 높단 말이에요. 인문이 낮고. 근데 이 뇌인지나 인공지능이나 뭐 데이터는 뭐 여기서 빼고, 이런 경우에는 자연 입장에서는 자연도 쓸 수 있고 인문도 쓸 수 있는데, 문과 사탐에 이제 확통의 사탐은 인문만 쓸 수 있잖아요. 자연을 못 써요. 그러니까 자연 컷이 더 낮을 것 같은데, 여대니까 자연 컷이 더 낮을 것 같은데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다른 대학이랑 이제 여대라는 어떤 독특한 것 때문에 이화여대는 좀 이렇게 엉망이에요. 데이터가 엉망으로 나옵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뭐 사범대는 뭐 제가 지난번에 뭐 서울대에서 지난번이었군요. 서울대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제 사범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죠, 그죠? 그래서 뭐 교육 다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교. 이화여대 초교 같은 경우는 배치표,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상에는 진짜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근데 이제 꼭대기가 펑크가 나면은 이런 식의 대참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뭐 극명한 예죠. 대참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화여대 초교를 예상할 때 이화여대에서 뭐 제일 높다, 이렇게 예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좀 물론 뭐 이렇게 내년에도 이렇게 낮지는 않죠.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거는 아닌데 조금 이제 제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교가 제일 높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로 가서, 중앙대는 다군이 있어요. 다군이. 이제 처음으로 다군이 나왔습니다. 단, 그 2024학년도부터는 성균관대도 다군을 만들어요. 다군이 아무래도, 제가 다군이 처음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다군은, 다군 버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의대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다군에 깔면은 컷이 높아져요. 그래서 뭐, 다군에 뭐 전전, 소프트, 경영, 그러니까 애초에 높은 과를 다군에 깔았으니까 더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대는 산업보안이란 게 있는데, 이제 산업보안은 인문자연이 있는데, 물론 뭐 말만 인문이고 올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자연이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자연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이 더 낮죠, 그죠?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제 미적 기하의 과탐은
이 산업보안 자연 말고도 쓸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AI도 있죠. AI도 있고 소프트도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다 컴퓨터 관련이고. 그러니까 꼭 산업보안을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그에 반해 확통사탕 같은 경우는 산업보안 입문 말고는 쓸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들이 막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산업보안 자연이 조금 밀린 거 아닌가.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는 이게 산업보안 자연이 올라갈 거냐? 잘 모르겠어요. 단, AI는 조금, 너무 높은데? 소프트에 비해서? 이게 소프트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소프트가 너무 낮은 거죠. 소프트가 이 자리에 오면 안 됩니다. 소프트가 펑크난 거예요. 더 올라가야 돼요. 소프트가. AI보다 소프트가 더 높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화공, 화신공. 화신공이면 이제 화학이랑 신소재를 합친 거죠. 화신공, 뭐 에너지, 기계 많이 내려갔죠. 그 다음에 화학, 응통물리, 도시공, 윤공, 수학, 생과, 물리가 조금 높고요. 건축, 건항공. 여기까지는 다 이과죠. 그 다음 이제 다군의 경영 처음 나왔고, 그 다음 이제 글금, 글로벌 금융, 그다음에 물류, 광고, 심리인데, 뭐 이 밑에 보시면, 자 밑에서부터 올라오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다 보면은 전부 다 인문이고요. 유일하게 처음 나오는 게 간호자연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계속 문과 어디까지 문과죠? 여기까지 다 문과죠. 그러니까 이 위에는 다 이과고. 그러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도 이 인문자연이 완전히 분리가 된 뭐 이런 케이스입니다. 다음 간호는 뭐 비슷하게 잡혔네요. 뭐 특별히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립대. 시립대는 가군 나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가군 나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좀 이게 푹 깔잖아요. 예를 들면 중대 같은 경우도 다군은 뭐 3개밖에 없지만 가군 나군은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집 단위 개수가. 근데 시립대 같은 경우는 가군에 딸랑 3개 있고 전부 다 나군이에요. 그럴 거면 이 3개를 굳이 가군에 넣을 이유가 있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뭐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유가 없는 건 아니겠죠. 제가 모를 뿐이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모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쪽 업계에서는. 뭐 어쨌든요. 제일 위에 이제 세무가 있죠. 뭐 시립대 세무는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 인문임에도 불구하고 꼭대기 있습니다. 꼭대기. 그 다음에 이제 자전이 있는데, 이 자전은 뭐 세무 가려고 자전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다른 전전컴이나 컴퓨터를 가려면 왜 자전을 해요? 여기가 더 낮은데?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화공, 신소재, 기계정보, 딱 전형이죠. 여기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랑 컴퓨터가 꼭대기에 있고, 인공지능이 있으면 인공지능은 컴퓨터보다 아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화공, 그 다음에 뭐 신소재, 기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높공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높공.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경영이랑 뭐 낙공. 뭐 낙공까지 다 깔고 그 밑에가 경제 경영인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뭐 경제 경영은 낙공이랑 비슷한 라인이죠. 서울대만 뭐 좀 높지.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전부 다 그러니까 경제 경영이 이제 낙공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가시 보시면 뭐 다 뭐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시립대 같은 경우는 문과보다 이과가 좀 과 개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쪽 보시면 뭐 환경원에도 있고 조경도 있고 다 이과거든요. 토목, 환경공, 건축, 생과, 건축공, 도시사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과의 시대니까 이과가 많으면은 전체적으로 대학 컷이 올라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런 덕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희대. 경희대는 이제 가군, 나군이 있는데, 일단 제일 위에 한약학과가 있고요. 이제 한약학과는 그 한약국을 이렇게 차릴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약사를 고용하면 약국도,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는 약국을 이제 차릴 수가 없는데, 설립할 수가 없는데, 약사를 고용하면 뭐 약국을 뭐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한약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실패한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전국에 과가 딱 3개밖에 없어요. 경희대, 그 다음에 원광대, 우석대 이렇게 3개가 다죠. 뭐 다른 거 3개 만들려고 굳이? 그리고 이게 의대랑 약대는 분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사는
진료는 의사에게, 뭐 약은 약사에게, 대단한 커피죠. 뭐, 예, 이 약사 협회에서 만든 뭐 진짜 길이 빛날 약사 입장에서 보면 업적이죠. 근데 어쨌든 근데 한의대 같은 경우는 이 한약 분업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의원 가서 그냥 뭐 한약 짓잖아요. 그러니까 한약사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근데 이제 뭐 한약학과를 나와서 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을 차리면 됩니까? 뭐 그런 부분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소프트, 컴퓨터, 정디. 그러고 보니까 경희대는 제가 이 동영상을 2번 찍게 만든 그 원인 제공자네요, 그죠? 뭐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 이야기 뭐 더 해봐요. 그 다음에 뭐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 보면요, 한약부터 소프트, 컴퓨터, 정디, 전자, 빅데이터, 약과학, 화공, 인공지능, 자연 뭐 다 이과입니다. 이과 이만큼 이과고요. 그 다음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회계세무. 여기가 이제 인문이 처음으로 나오네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약과학. 약과학과는 일단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약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약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그 뭐 수시 모집 여강이건 정시 모집 여강이건 거기도 다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깨알같이 적혀 있긴 하죠.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컷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이렇게 컷이 높을 이유가 별로 없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 때문이 아닌가, 뭔가 오해를 하고 오신 거 아닌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캠퍼스, 그 서울 캠퍼스가 있고 국제 캠퍼스가 있잖아요. 근데 서울 캠퍼스에 뭐가 있냐면은 자연과학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학, 생물, 화학 이런 애들이 높잖아요. 기계, 산업경영 이게 낮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과학보다 지금 몇 칸 낮은 거야? 7칸이 낮습니다. 이런 대학은 경희대밖에 없죠. 화학이 기계보다 7개 더 높은 대학은 경희대밖에 없다고요. 이건 당연히 뭐 캠퍼스 때문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뭐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경희대 인문 중에서는 회계세무가 제일 높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영, 영문. 영문은 왜 이렇게 높지? 미디어, 경제보다도 더 높고,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런 건 뭐 튀는 거니까 튈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나구는 주로 그 국제 캠퍼스에 있는 공대들이 다 주로 나군입니다. 그 다음에 가구는 서울 캠퍼스가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 국제 캠퍼스에 있는 인문 계열들 과들이 제일 이제 밑에 있습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 계열만 놓고 보면은 이제 서울 캠퍼스랑 국제 캠퍼스랑 차이가 나지만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이제 인문 계열 쪽을 보면은 서울 캠퍼스랑 국제 캠퍼스랑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로 가서, 건국대는 가나다군인데 뭐 다군이 뭐 적은 거는 뭐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군 중에서는 뭐 나군이 조금 더 많네요. 근데 역시 뭐 여기서도 이제 높공이 다 위에 있고요. 뭐 컴퓨터, 전전공, 화공, ICT 딱 전형이죠. 컴퓨터랑 전자가 위에 있고 그 밑에 화공이 있고. 근데 수학 교육이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건국대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이름만 봐서는 정확하게 뭘 하는 과인지 잘 모르겠는 과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 도대체 뭘까? 스마트 운행체? 저도 이과인데 스마트 운행체면은 그럼 뭐 자율주행 관련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이렇게 좁은 거 아닌가? 이게 뭐 다른 대학에는 전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다군 같은 것도 뭐 융생공, 의생공, 시생공, 뭐 줄제공은 뭐냐면 줄기세포 재생공학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공학이 아주 건국대가 큰데 이제 과들이 너무 자세히 나눠져 있어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까지
뭐 학부 수준에서 그냥 다 묶어가지고 뭐 큰 덩어리로 뽑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화장품공학과도 있어요. 아, 나 되게 궁금해. 건국대 화장품공학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배울까? 아무래도 화장품 만드는 걸 배우겠지?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뭐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뭐, 공대는 어쨌든 좀 특이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뭐라고 했냐. 궁금해요. 호기심. 도대체 이과 애들은 뭘 할까? 그러니까 이름만 보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과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진짜 심하죠? 자, 공대 한번 볼까요? 위에서부터. 전부 다 자연입니다. 자연. 다 자연입니다. 다 자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응통도 솔직히 말해서 응통은 이제 뭐 인문 쪽이라고 잡혀 있지만 건국대 응통 가는 학생들 전부 다 이과예요. 그러면 이까지 다 빼고 나면 제일 위에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제일 위에요. 그러니까 위에 한 3분의 2 정도는 다 이제 뭐 자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문은 이 밑에 이제 이렇게 빽빽하게 이제 깔려 있죠. 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뭐 누구는 뭐 문과가 세상을 지배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문과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인 거잖아요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대로 가서요. 외국어대는 그 다군에 경영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가군 나군인데, 뭐 L&D, L&T 뭐 이런 과들이 이제 제일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좀 간격이 너무 멀어요. 간격이. 그러니까 특수어학과들, 우리 흔히 말하는 다 이제 아래쪽에 몰려 있고요. 아래쪽에 다 몰려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정체성이 뭐 제가 이제 외대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름이 곧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한국 외국어 되면 이제 외국어 관련 학과만 있을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외국어 관련 학과만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뭐, 경제, 정외,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왜 외국어대에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행정학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외국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라고 했냐, 좀, 아니, 외국어대가 꼭 외국어만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냐. 그래서 공대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제가 뭐, 이건 근데 제 의견일 뿐이니까. 그럴 거면 이름이 왜 외국어대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오히려 죽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한국 외국어대 공대가 있다는 걸 누가 아냐고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대처럼, 성대 같은 경우는 이게 캠퍼스가 2개인데, 이 2개가 동등한 위치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뭐 외국어대도 이게 용인의 공대만 좀 더 키워가지고 만들고, 이 성대처럼 그렇게 뭐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잘 안 될까? 저는 잘 안 되는 이유의 8알은 대학 이름 때문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아니, 지나가는 고3들 100명한테 물어보세요. 한국 외국어대 공대가 있다는 걸 아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뭐 제가 이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이거죠. 한계가 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그냥 쭉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외대 같은 경우는 뭔가 과 사이에 간격이 엄청나게 넓구나. 듬성듬성 있구나. 그러니까 L&D나 L&T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면은 경영이 제일 꼭대기네. 경영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면 뭐 이렇게, 그러면 진짜 뭐 동국대, 홍익대 완전 똑같은 거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로 가서, 동국대는 뭐, 동국대에서 제일 유명한 과는 이제 뭐 경찰행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시립대의 뭐 시세무처럼, 동국대에는 경행이 있다고 하는데, 뭐 AI, 소융이 뭐겠어요? 소프트웨어 융합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소융이 있고. 근데 소융 인문이 이렇게 낮으면 안 되는데, 이 학생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소융이 인문도 뽑는다는 걸. 왜냐면 이게 말이 문이지 올이기 때문에, 사실 둘이가 컷이 비슷해야 됩니다. 뭐, 비슷하겠죠, 다음에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좀 인문 쪽이 펑크가 난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는 뭐, 경행 빼고는 또 다 이과죠? 뭐, 융예신, 전전,
화학, 물반, 화생공, 산시공, 정통공, 수학, 기로공, 통계, 수교 다 이과입니다. 다 이과. 요만큼 이과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국제통상회계. 야, 경영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더 내려가다 보면은 제일 밑에 더 내려가다 보면 또 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동국대 불교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가 좀 이렇게 넓게 퍼져 있죠. 넓게. 그러니까 외대보다 오히려 더 넓죠. 이 아래쪽 과 같은 경우는. 근데 미디어는 이렇게 낮을 리가 없는데 이거는 좀 펑크가 좀 심하게 난 것 같고요. 동국대 불교학과는 동국대의 어떤 상징이니까 당연히 커트라인과 상관없이 계속 있어야죠. 불교는 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동국대가 이 정도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국대도 그런 수요가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떤 수요냐면은 이제 동국대 자연을 가고 싶은데 동국대 자연을 가고 싶은데 자연을 못 가니까 이제 인문으로 와가지고 자연을 가려는 그런 수요가, 그러니까 외대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국대 인문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홍익대입니다. 이제 홍익대는 유일하게 모든 과가 다 다군에 있습니다. 다군 버프를 받죠. 그래서 이제 다른데 이제 우리 흔히 훌리건이라고 하잖아요. 훌리건들이 홍익대는 다군빨이다. 그런 말 하는데, 아니 꼬우면 뭐다? 꼬우면 니네도 다군해. 뭐가 문제야 도대체? 아니 예를 들어서 동국대가 만약에 전부 다 다군으로 깔아. 그러면은 쭉쭉 올라간다니까요. 여기보다. 그럼 왜 안 해? 하면 되는데. 누가 누카려? 응? 다군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다군으로 잡으면 또 뭔가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다 세상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군 잡으면 컷 오르는 걸 누가 몰라. 근데 왜 다른 데는 다 다군을 안 하냐고. 여러분이 모르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홍익대 상징 건축이죠. 근데 너무 높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율은 인문자연이 말이 인문이지 이게 오리기 때문에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홍익대 자율 가는 학생들은 절대 다수가 건축 때문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건축을 못 가니까 점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니까 사실 자율 인문이란 게 의미가 없는 게 여기 가는 애들도 다 건축 관련은 이과애들이기 때문에 보면 다 홍익대도 이 위에는 다 자연이고 밑에는 다 인문이죠, 그죠? 홍익대는 이제 동국대랑 홍익대는 법학이죠, 법학. 아니 법대 다 없어진 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법학 전문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법학과가 없어졌고요. 법학 전문 대학원이 없는 대학, 동국대랑 홍익대는 법학 전문 대학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학과가 있습니다. 법학이 있으면 법학이 높죠, 당연히. 경제는 아마도 펑크가 좀 심하게 난 것 같고요. 그래서 홍익대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파일은 저희 네이버 카페 윤도영 통합과학 시스템 가시면은 다운이 가능하니까요.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로 하면은 이제 2023학년도 정시 결과 분석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요 자료는 되게 공식적인 오피셜한 자료니까 되게 중요하고요. 이 자료를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이 자료를 토대로 2024학년도 정시 결과를 예상을 합니다. 단 특정 과가 폭발이 났다거나 펑크 났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무시를 하죠. 왜냐면 올해 펑크 났는데 내년에 펑크 나냐 안 난단 말이에요. 올해 폭발 나면 내년 폭발 나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다 무시하고, 단 이제 왜 폭발이 났을까, 왜 이 과가 펑크가 났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좀 구조적인 문제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라거나 아니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라거나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자료들이고
뭐 분석이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걸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뭐만 잘 보시면 되느냐? 이제 올해 나올 텔레그노시스만 잘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저의 이 팩트에 대한 분석 결과, 뭐 미래를 예측하는 건 사실 팩트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전부 다 뇌피셜이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건 누가 예측을 하건. 어쨌든 뭐 이걸 토대로 뭐 열심히 뭐 분석해서 예측하겠다. 뭐 그 정도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오늘은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도영이었습니다.